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첼시와 본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8위의 첼시입니다. 한 해 연속이었던 전반기입니다. 조기에 투회를 경질하고 포터를 데려왔지만 경기력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선수들은 제품을 찾지 못하고 있고 리그에서는 승점을 잘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뉴캐슬전까지 포터가 기록한 리그 성적은 3승 2무 3패로 절대 만족스럽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공격진의 부진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선에서 온더볼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스털링은 월드컵에서도 부진하면서 제 몫을 못해주었고 이 때문에 공격 전술이 상당히 단조로워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단순한 크로스에 의존하는 공격으로 인해 무득점에 묶여버린 것은 덤입니다. 포터 감독은 중원에서 코바치치와 캉테 이타를 컨펌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중원에서의 정교한 빌드업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르지뉴가 1차 빌드업에서는 장점이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중원을 쓸어줄 파트너가 없을 때 수비적 리스크는 상당히 큰 선수입니다. 결정자는요. 치루엘, 포파나, 코바치치, 캉테, 지에흐, 브로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4위의 본머스입니다. 뉴캐슬에게 패하면서 후반기 첫 경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0대1이라는 스코어에서 알 수 있듯 마냥 밀리는 경기력을 보이진 않았고 결승골도 운이 따르지 않았던 스미스의 자책골이었습니다. 전반기 에버튼전 2연승의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머스는 올 시즌 상당히 웅크리고 경기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움직이는 비중이 23%로 리그에서 가장 적은 상태입니다. 압박으로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한 뒤 역습으로 이어지는 공격 패턴을 보여준 팀인데 다만 이로 인해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많이 허용해야 하는 편이고 때문에 리즈, 리버풀 등 공격성이 짙은 팀에게는 대량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고 체력이 떨어진 후반에 다실점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첼시의 올 시즌 빌드업이 단조롭다곤 하나 본머스의 전술에 리스크가 없다곤 하기 어렵습니다.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브룩스, 레르마, 켈리, 타버니어, 네투, 프레드릭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의 압박 전술을 첼시가 당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중원 공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 본머스 특유의 압박 전술로 인해 역습 찬스를 꽤 내줄 것으로 보이고 본머스도 후반 실점률 증가 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본머스가 전력 차이가 큰 상대에게는 주도권을 내주면서 대량 실점이 잦아지는 페이스라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맨유와 노팅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5위의 맨유입니다. 두 번의 친선 경기에서는 패배를 당했지만 EFL컵에서는 벌리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텐하흐 체제가 안정기에 들어섰음을 증명했습니다. 카세미루, 리산드로가 모두 성공적인 영입으로 판명이 났으며 2선 아래의 안정감은 상당히 자리를 잡은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진의 부진은 상당히 아쉬운 상태입니다. 호날두의 계약 해지 등으로 뎁스가 상당히 얇아진 상태이며 레시포드의 온더볼에서의 아쉬움, 마샬의 부상 이슈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5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아예 없으며 리그 20득점은 리그 11위로 중위권 수준인 상황입니다. 하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16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모두 한 골 차의 신승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낮은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크랙 기질을 가진 선수가 부족합니다. 결정자는요. 튀앙제브, 윌리엄스, 달로트, 산초, 맥과이어, 리산드로, 바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8위의 노팅엄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두 경기에서는 1승 1무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맨유, 첼시라는 두 거함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강등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플랜 A로 생각했던 5백 전술은 완벽하게 파괴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니아카테가 부상을 당하면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낙마한 것이 치명적이었고 이 때문에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다행히 4백으로 전환하면서부터는 역습 성향으로 토트넘과 리버풀을 잡아내는 등 강팀 상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화이트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화이트의 탐욕 기질이 없는 편이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못할 경우 역습의 날카로움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자는요. 쿠야테, 핸더슨, 비안코네, 화이트, 니아키테, 리차드, 오리의 헤네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선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빌드업에서 메뉴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은데 에릭센이 1차적인 빌드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메뉴와는 달리 노팅엄 입장에서는 수비력 위주로 중원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